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Vue.js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선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되게 긴장이 되는데요. 이번 발표 주제는 Vue.js라는 기술에 대한 소개, 그리고 튜토리얼이라기보다는 Vue.js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유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지금 진인사 컴퍼니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고 NHN 넥스트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Vue.js 코리아 페이스북 그룹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써져 있는 링크는 제 깃허브 주소인데요. 가끔 심심하실 때 한번 놀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자면, 이제 저희 진인사 컴퍼니라는 회사는 뽀로롯이라는 스마트 토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혹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네. 그리고 이번 발표의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Vue.js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두 번째로 Vue.js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각종 팁이 궁금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코드가 등장하는 발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미 Vue.js를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거나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반면 프론트엔드 개발을 뷰로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절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길라잡이라고 했으니까 컨셉을 길안내로 잡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주제는 Vue.js를 과연 써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왜 써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웹 프론트엔드 진영에는 3대장이 있죠. 각각 이제 왼쪽부터 앵귤러, 리액트, 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인기 많은 리액트를 보면은 페이스북이 관리를 해주고 커뮤니티가 이 세 가지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중에서 가장 큽니다. 당연히 믿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둘째로 앵귤러는 엄청 큰 회사인 구글이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요즘 인기는 많이 죽었지만 구글이 만들었고 꾸준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뷰는 도대체 뭘 믿고 사용을 해야 될까요? 참고로 뷰는 에반유라는 개인이 만든 오픈소스입니다. 먼저 인기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인기도는 이제 스타수를 기준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위에서부터 뷰, 리액트, 앵귤러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가장 인기가 많은 리액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리액트가 89,000개의 스타를 받았고, 두 번째로 뷰가 89,000개의 스타를 받았고 리액트가 92,000개, 3,000개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제 반면 앵귤러는 34,000개로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측부터 리액트와 뷰, 앵귤러인데요. 아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한 달 동안의 풀 리퀘스트와 이슈의 처리양, 그리고 커밋 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뷰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처럼 기업이 미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개인이 참여해서 각각의 컨트리뷰터들이 풀 리퀘스트와 이슈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두 프로젝트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의 크기예요. 아무리 좋은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더라도 자료를 공유받거나 공유할 커뮤니티가 없다면 쓰기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죠. 여기서는 국내 커뮤니티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먼저 페이스북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멤버가 한 3,000명 정도 가입되어 있고 꾸준히 이제 사람들이 타임라인에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해 주거나 질문글 같은 걸 올려주고 있어요. 둘째로 슬랙이 있는데요. 페이스북보다는 이곳이 좀 더 자료 공유가 원활해요.
많은 분들이 Vue.js에 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제 해외에 좋은 자료가 나타났을 경우에 바로바로 공유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발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벌써 이제 Vue.js 국내 모임은 뷰티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 차례 미트업을 가졌었어요. 이번 달 4월 17일에도 네 번째 미트업이 열릴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인기도 측면에서 리액트에 밀리지 않습니다. 관리 및 버전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도 저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Vue.js를 쓰면 안 되나? 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앵귤러, 리액트, 뷰 세 가지 중에서 고르게 될 때는 한 번씩 다 써보고 취향껏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이제 그럼 앞서 결론 내린으로 Vue.js를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두 번째 길 안내를 시작을 해볼게요. 과연 이제 Vue.js를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먼저 Vue.js는 공식 문서가 매우 친절하게 나와 있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거기에 공식 문서가 한국어로 100%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공부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죠. 이제 심지어 공식 문서가 아닌 자주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나 문서들도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제 공식 문서보다는 진득하게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국내 7권의 Vue.js 관련 도서가 출간되어 있으니까 7권 중에서 골라 잡으셔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깃도 Vue.js는 진입장벽이 낮기로 유명해서 공식 문서나 책만 보셔도 금방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프로덕트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가 문제죠. 그럼 이제 실제 프로덕트 만들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것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바뀐 웹 프론트엔드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라기보다는 뭐 좀 되긴 했지만 웹 프론트엔드 생태계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멀리까지 안 가도 되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웹 프론트엔드 생태계가 변화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과거의 웹페이지에 비해서 현재 웹페이지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줘야 되고 유저의 눈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컨텐츠가 많아졌어요. 사용자들도 점점 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성능과 많은 컨텐츠를 담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웹페이지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페이지를 따로 제작하거나 리스폰시브 웹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모바일 환경에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더 이상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는 개발 기간을 맞출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 도구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사용되는 언어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스크립트 언어뿐만 아니라 스타일 마크업마저 레스, 삭스, 퍼그 등 여러 도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어서 상당히 많은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Vue.js죠. 또 그러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트랜스파일러와 각종 도구들을 모듈로서 관리해주는 웹팩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최적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애니메이션, 또 협업을 위한 여러 가지 린트 같은 도구들. 네, 솔직히 전 다 공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다 해야겠죠, 결국엔. 결국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사람이 서버 개발 겸 프론트엔드 개발을 같이 했다면 최근에는 서버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웹 프론트엔드 개발 조직을 분리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흔히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 서버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와 Vue.js를 함께 사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아직 서버 개발 겸 프론트엔드 개발 같이 하는 때가 그렇게 오래 지나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버 개발자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좌측과 같이 서버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와 함께 Vue.js를 사용하시면서 서버 로직과 프론트 로직을 같이 개발하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Vue.js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프로젝트의 관리 포인트가 두 곳이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먼저 서버 개발자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동시에 한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프로젝트 관리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이제 최신의 이제 웹 프론트엔드 개발 방식을 모를 경우에 생기는 일인데요. 서버 템플릿 엔진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프링이나 레일즈 같이 서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보다는 Nuxt.js 같은 걸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정하기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별도로 이제 웹팩을 설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고 프론트엔드 빌드와 서버 빌드를 따로 작성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두 가지를 호환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삽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PI 서버 프로젝트와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개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서버에 배포할 때에는 주로 엔진X와 Vue.js 빌드 파일을 같이 올리거나 Node.js와 Vue.js 빌드 파일을 같이 올리는 것이 편합니다. 혹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필요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uxt.js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프론트엔드만 따로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든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미 Vue.js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Vue.js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는 Vue.js 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Vue CLI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명령어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웹팩을 사용할지 안 할지, 그리고 린트를 사용할지 안 할지, 테스트를 사용할지 안 할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웹팩 설정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실제로 사용할 때도 저런 명령어 3번이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Vue.js 플러그인은 어떤 걸 써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흔히 이제 같은 종류의 플러그인들이 많으니까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요. 우선 Vue.js 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플러그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플러그인은 다음과 같이 Vue Router, Vuex, Vue Loader 세 가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Vue Router는 Vue.js 어플리케이션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주는 플러그인이에요. 사실상 Vue.js를 쓴다는 것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든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수적인 플러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Vue 라우터를 통해서 프론트엔드 사이드에서 페이지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둘째로 Vuex는 리액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플럭스나 리덕스라는 라이브러리에 말이 꼬이는데 익숙하실 텐데요. 결국 상태 관리 패턴을 제공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더 쉽게 풀자면 다양한 데이터를 중앙에 모아두는 싱글톤 클래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기능이 있는 Vue.js에서는 그다지 필요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프로덕트를 개발하다 보면은 컴포넌트는 이제 컴포넌트 자체로 완전해야 된다는 그런 궁극적인 설계를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Vuex를 써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Vue Loader는 Vue.js의 핵심 기능인 단일 파일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팩 플러그인입니다. 사실상 Vue Loader가 없으면은
Vue.js 기능 중 절반 이상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이 세 가지 공식 플러그인들은 프로덕트가 조금만 커져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필수적인 플러그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그 외에 다른 플러그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주로 자주 쓰이면서 유명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프론트엔드 단에서 폼 유효성을 검사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bvalidate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bvalidate 외에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지만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만이 계속 관리가 되고 있고 가장 쓰기가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인증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보통 Vue.js로 프론트엔드를 구성할 경우에 SPA로 개발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거의 JWT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자 인증을 JWT로 하게 된다면 Vueus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화를 적용시켜야 될 경우인데요. 흔히 i18n이라고 부르는데 그럴 경우에는 Vue i18n이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프론트엔드 단에서 국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Axio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Axios는 프로미스 베이스의 HTTP 네트워킹 호출 라이브러리입니다. Axios는 Vue.js의 플러그인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한 줄 추가함으로써 Vue.js 컴포넌트 내부에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Vue Resource라는 네트워크 호출 Vue.js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한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Vue Resource 플러그인은 업데이트가 상당히 늦고 이슈 처리도 늦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Vue.js의 창시자인 에반 유도 Vue Resource보다는 Axios를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플러그인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는 UI를 제공하는 플러그인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보통 데이트 피커라던가 슬라이더라던가 슬라이더 플러그인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Vue.js UI 플러그인들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플러그인들이 대다수고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빠르게 Vue.js 버전업에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자체적으로 UI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유명한 라이브러리를 한 번 더 랩핑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 예제 코드는 QArt라는 라이브러리를 Vue 컴포넌트로 랩핑한 플러그인의 일부 소스인데요. 만약 다음 코드처럼 단순하게 컴포넌트 랩핑만으로 구현이 가능한 UI 플러그인이라면 플러그인을 가져다 쓰는 것보다는 직접 컴포넌트 랩핑으로 구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플러그인 외에 다른 거를 한 번에 모아서 보고 싶으시다면은 어썸 뷰 GitHub 저장소를 들어가 보시면은 많은 예제와 플러그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길 안내인데요. 소소하게 Vue.js 사용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다들 아시는 내용일까봐 되게 겁이 많이 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알려드릴 팁은 이제 코드 스플릿과 레이지 로딩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Vue.js에서는 흔히 코드 스플릿과 레이지 로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이동을 할 때인데요. 페이지 이동을 한다는 게 서버 사이드에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닌 뷰 라우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뷰 라우터를 이용해서 페이지 이동을 할 때 각각의 페이지들은 실제로 접근하기 전엔 로딩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코드 스플릿과 레이지 로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 화면을 보지 않음에도 그 화면에 관한 템플릿에 관한 코드와 스크립트들이 전부 번들로 압축돼서 로딩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초기 로딩 속도가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코드 스플릿을 하는 방법은 코드로 보실 경우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의 코드를 살펴보시면 단순히 임포트만을 하죠. 이것을 이제 다이나믹 임포트라고 부르는데, 다이나믹 임포트를 사용하면 웹팩이 자동으로 코드를 분할해서 비동기로 컴포넌트를 불러오게 됩니다. 즉 크게 코드를 변경할 필요 없이 화면의 예제처럼만 작성하셔도 페이지 이동할 때만 컴포넌트를 불러오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초기 로딩이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컴포넌트가 있을 경우에 그 컴포넌트를 따로 코드 분할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가 보이지 않는 스크롤을 하단에 위치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코드로 보시자면은 아까와 상당히 유사한데 다른 점은 웹팩 청크 네임이 같다는 점이에요. 웹팩 청크 네임은 이제 같은 파일로 묶을지 안 묶을지를 나타내는 그룹화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름이 같다면은 같은 한 파일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어차피 같은 화면에 레이지 로딩이 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파일로 청크 분할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파일로 분할하는 것이 더 로딩 속도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로 컴포넌트가 등장할 때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화면처럼 팝업 모달이 등장할 경우에는 레이지 로딩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코드로 보면은 아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도 모달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면 웹팩 청크 네임을 항상 같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코드 스플릿만 잘 사용하셔도 대부분의 로딩 속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스토리북을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이 스토리북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고 사실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Vue.js와 같이 컴포넌트 기반의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다 보면 UI 테스트를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럴 때 스토리북을 사용하시면 편하게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스토리북인데요. 로그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프로퍼티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스토리북은 리액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Vue.js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스토리북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른 회사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예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에 스토리북을 이용을 하셔서 컴포넌트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편이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면서도 품질이 더 좋아지고 따로 문서화를 하지 않아도 개발자끼리 컴포넌트를 공유하여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팁은 뷰 데브 툴스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의외로 이 뷰 데브 툴의 존재를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뷰 데브 툴은 크롬 익스텐션 혹은 파이어폭스 애드온으로 브라우저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뷰 데브 툴스는 말 그대로 Vue.js로 개발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디버깅할 수 있는 툴입니다. 뷰 데브 툴은 또 컴포넌트의 구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심지어 데이터와 프롭스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디버깅 하기에 굉장히 편리하죠. 콘솔에서 치는 것보다는. 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시간도 나와 있고 트래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정보도 아래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뷰X와도 호환이 가능한데요. 뷰X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이제 이벤트, 이제 테스트하던 중간으로 되돌리는 타임 트래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팁만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되게 소소한 팁이죠.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사실 이제 Vue.js에 대한 소개와 각종 이제 키워드만을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질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거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분.
질문하실 분이 지금은 안 보이시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네. 따로 없으시면은 네. 뭐 후에 나중에라도 질문할 것이 생기거나 혹은 뭐 Vue.js 하시면서 뭐 궁금한 부분, 뭐 문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뭐 여기서 소개 못 드린 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언제든지 슬랙에서 제 아이디를 찾아주시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